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갑자기 천무용 ASBM은 언제 다루냐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ASBM이란 대함탄도미사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천무용 ASBM을 다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주제와 연관이 있으니 지금부터 제 영상을 보시면 제가 왜 이 녀석을 다루지 않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한화가 인수한 미국의 조선소인 필리조선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미국에 있는 조선소와 한화가 개발한다는 천무용 ASBM이 연관이 되는지 영상을 보시면 알 것이고요. 제가 이야기해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한화는 미국에서 필리조선소라는 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필리조선소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회사였다면 당연히 한화가 인수하게 되었을 리는 없었겠죠. 원래 필리조선소는 노르웨이의 해양풍력 에너지 전문기업인 아카라는 그룹이 소유하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필리조선소는 작년 실적이 4억 4,185만 달러였는데 영업 손실이 7,161만 달러에 달해서 매출 대비 마이너스 16.2%라는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미 자기 자본을 부분적으로 잠식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 시장에 나와 있던 것이고, 그래서 한화가 필리조선소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데 1억 달러만으로도 가능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망한 회사입니다. 그럼 이 회사는 왜 망했을까요? 물론 코로나 영향이다,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등 분석이 많긴 하지만요. 문제는 필리조선소가 미국 내에서는 수익률이 크지 않은 컨테이너선과 다양한 특수선을 건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안 되는 배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 국제 경제 여건에 너무 쉽게 휘둘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너무 쉽게 망해버린 겁니다. 여러분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알겠지만 미국 내에서 조선소가 돈을 벌려면 군함을 건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필리조선소는 군함은 전혀 건조하지 않고 엉뚱한 컨테이너선이나 특수선을 건조하고 있으니 그 모양 그 꼴이 된 겁니다. 솔직히 미국 내에 조선소가 컨테이너선 같은 걸 건조해서 경쟁력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필리조선소를 소유하고 있던 노르웨이의 해양에너지 전문기업인 아카라는 회사는 미 해군과 아무런 연관도 없었고, 그래서 정작 돈이 되는 군함 건조 사업을 따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한화는 미국 내에서 군함을 건조하는 일감을 따서 필리조선소를 정상화시키려 하겠죠. 그럼 과연 한화가 미국 내에 어떤 군함 건조 사업을 따서 필리조선소를 정상화시킬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물론 필리조선소는 일거리 문제 말고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당장 심각할 정도로 기술자들이 노령화되어 있고, 그리고 기술력도 심각할 정도로 떨어져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소들과 비교하면 기술적으로 30년에서 40년은 뒤처진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화오션의 전문가들은 필리조선소를 방문하고 엄청나게 낡은 시설과 그리고 엄청나게 구식 방식의 건조 방식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한화가 먼저 해야 하는 건 조선소의 현대화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최신 설비로 설비도 현대화해야 하고, 미국 기술자들도 완전히 재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선소의 효율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한화가 필리조선소를 사들인 1억 달러보다 더 큰 돈을 조선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선소를 정상화, 그러니까 한국 조선소 스타일로 변경한 후에는 미국 내에서 진짜 돈이 되는 군함 건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군함을 전혀 한 번도 건조해보지 않은 필리조선소가 갑자기 핵잠수함이나 이지스함 같은 주력 전투함을 건조하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마침 지금 미 해병대와 육군으로부터 필리조선소가 건조하기 적당한 상륙함 건조 사업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해병대가 상륙함이 필요한 건 당연한데 미 육군이라니, 육군이 상륙함이 필요하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은 해군과 사이가 엄청나게 좋지 않았던 육군이 직접 상륙함을 건조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일본군이 패배한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죠. 그럼 미 육군도 해군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상륙함이 필요해진 걸까요? 당연히 그건 아니고요. 지금 미국에 있어서 가장 위협이 되는 세력은 누구일까요? 물론 러시아도 위협이 될 것이고, 중동 문제도 시끄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에 가장 위협이 되는 건 바로 중국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은 지금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는 방법이 뭘까요? 결론은 중국은 A2AD라고 접근 거부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스스로 도령선이라는 걸 만들어서 방어선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굳이 위험하게 중국의 도령선 안에 들어갈 필요 없이 도령선 밖에서 초장거리 미사일이나 아니면 공중급유 무인기 등을 동원해서 전투기의 항속거리를 연장하는 방법 등으로 중국을 공격하는 방법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초장거리 작전은 주로 미 해군과 공군이 중심이 되는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현재 미국에 있어서 가장 위협이 되는 건 중국이고, 그렇기에 이 중국을 상대로 하는 작전에서 역할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예산을 탈 수 있는데요. 미국의 반접근거부 전략에 따르면 작전의 중심은 미 공군과 해군이고, 그래서 공군과 해군에게 예산이 집중될 수밖에는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 해병대와 미국 육군은 이 반접근거부 전략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찾게 됩니다. 당연한 게 그러지 않으면 당연히 예산이 줄어들 테니까요. 그래서 미 해병대와 육군이 생각해낸 전술이 바로 중국의 도령선 안에 있는 무수한 섬들입니다. 미 해병대와 육군은 이 무수한 섬들에 소규모 병력을 상륙시켜서 중국 해군에 발을 묶겠다는 작전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 작전을 위해서 AML이라는 하이마스를 무인화하는 장비라던가 NSM 대한미사일을 탑재한 무인 차량을 선보이게 됩니다. 결론은 이 작전은 중국의 도령선 안에 있는 섬에 아주 작은 병력을 상륙시켜서 중국의 작전을 저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경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생각한 게 상륙을 하기는 하지만 최대한 병력 숫자는 작게, 그 대신 장비는 최대한 무인화해서 장비 위주로 상륙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등장하는 게 바로 하이마스의 무인형인 AML에 탑재되는 PRSM입니다. PRSM은 뭔지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미국이 새로 개발하고 있는 전술탄도 미사일로 에이트킴스가 하이마스에 한 발만 탑재되는 것에 반해서 하이마스에도 두 발을 탑재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전술탄도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PRSM은 아직은 지대지 버전만 있지만 앞으로는 바로 지대한 버전도 만들겠다는 것이고, 이걸 우리 하나도 모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셔서 알겠지만 하나는 천무의 무인형도 선보이기도 했고, 필리핀의 국방전시회에서는 바로 여러분이 말한 천무 ASBM을 선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히 필리핀을 위해서입니다. 결론은 미 해병대와 미국 육군이 중국의 도령선 안에 있는 섬에 상륙하겠다는 지역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바로 필리핀의 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미 해병대는 해병연안작전연대라는 부대를, 그리고 미 육군은 다영역 임무부대라는 부대를 별도로 창설했고, 특히 미 육군의 제3다영역 임무부대가 현재 필리핀에 임시로 주둔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필리핀군도 미국의 이런 부대와 비슷한 부대를 창설하려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한화가 천무를 바탕으로 무인화 모델과 ASBM 등을 선보인 것입니다. 결론은 천무를 필리핀에 판매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걸 개발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런 장비들에 대한 우리 한국군의 소요는 없습니다. 당연한 게 우리는 우리 군이 개발한 대한미사일의 지대한 버전도 만든 바가 없고, 앞으로도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해성대한미사일이나 초음속대한미사일의 지대한 버전도 없는데 전술탄도미사일을 사용한 ASBM에 대한 소요가 있을 리는 없죠. 그러니 한화가 ASBM을 개발하려면 한화 자체 예산으로 개발을 하던가 아니면 필리핀이 개발 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그럴 돈이 있을까요? 이런 걸 개발하는데 한두 푼이 드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당장 미국이 만든다는 PRSM 기반의 ASBM의 유도장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AGM-158C LRASM입니다. 이 대한미사일이 뭔지 아시죠? 이 미사일은 제즘의 대한미사일 버전으로 미국만이 사용 가능한 대한미사일입니다. 이게 왜 미국만이 사용이 가능하냐? 결론은 이 미사일은 자체적인 레이더, 시커 등으로 적을 찾는 게 아니라 수동 RF 수신기로 적의 전파 정보를 수집해서 그걸 바탕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적에게 들킬 가능성이 전혀 없는 미사일입니다. 그러나 이 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적의 전파 정보 수집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야 하고, 그래서 미국 말고는 운용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PRSM 기반의 ASBM도 바로 LRASM과 동일한 시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방식이고, 그래서 절대로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미국이나 만들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한화의 자체적인 예산 또는 필리핀의 예산으로 만든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물론 수동 RF 탐색기 말고 다른 방법으로 ASBM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적외선 시커를 탑재하는 방법인데요. 문제는 적외선 시커는 시야각이 너무 좁고, 더욱이 아무리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해도 탄도미사일이 낙하시 시커의 효율이 떨어져서 시커의 탐지 범위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에 적외선 시커를 탑재해서 움직이는 수상함을 명중시킨다는 건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명중률도 절대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루지 않는 겁니다. 결론은 한화의 제안은 필리핀에 천무를 판매하기 위해서이고, 우리는 이런 것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수준에 불과한 거지.
이걸 구체적으로 현실화할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이걸 구체화하려면 바로 우리 한국군이 도입을 해야 하는데 우리 한국군은 ASBM은 물론 일반적인 지대함 미사일에 대한 수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필리핀도 미 해군의 해병연안연대와 비슷한 부대를 만들 것이고 당연히 그래서 필리핀도 상륙함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미 해병대와 미국 육군은 어떤 식의 상륙함을 요구하느냐? 미 해병대가 요구하는 건 LSM이라는 것으로 중형 상륙함이라는 건데요. 그 요구 조건이 상당히 수수합니다. 당장 75명의 상륙병력을 태울 수 있고 600톤의 장비를 운반할 수 있으며 배수량은 4,000톤에서 8,000톤급 함선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나라 해군의 고준봉급 LST와 비슷한 함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미 육군도 해병대의 상륙함을 같이 사용하는 게 아닌 별도의 육군만의 상륙함을 건조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미 육군은 당연히 미 해병대와 같은 본격적인 상륙함을 원하는 건 아니고 전차 한 대 정도를 운반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상륙함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해병대와 미국 육군의 작전 방식은 최대한 무인화한 장비를 중국 앞바다의 여러 섬들에 상륙시키고 이때 상륙함들은 주로 물자를 운반하고 병력은 주로 항공수단에 의해서 운반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함선들이 중국의 앞바다에서 중국 해군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미 해병대의 발언에 따르면 이 함선들은 중국의 레이더에 작은 연화화물선으로 보일 것이며 서로 중국에게 공격당해서 침몰한다고 해도 병력은 항공기에 의해서 운반하고 상륙함에는 최소한의 병력만 탑승하므로 인명피해는 별로 크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화가 필리조선소를 현대화 개선을 하고 도전하겠다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들입니다. 필리조선소는 단 한 번도 군함을 건조한 적이 없고 그래서 미군에서 필리조선소에 바로 본격적인 군함 건조를 맡길 리도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필리조선소 같은 조선소에서도 건조가 가능한 이런 상륙함을 건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내의 다른 조선소들은 이미 미 해군으로부터의 발주된 발주량이 너무 많아서 이런 상대적으로 수익이 적게 남는 상륙함에는 관심도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도 생각보다 심하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미 해병대는 미국 내의 조선소들이 이런 소규모 상륙함까지 건조할 여력이 없어서 자신들이 필요한 35대의 LSM 상륙함을 미 해병대가 원하는 시기에 건조할 수 없을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 해병대는 첫 상륙함을 내년인 2025 회계연도에 발주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화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본격적인 전투함 건조에 비해서는 남는 이익은 적겠지만 경쟁자도 적고 더욱이 필리조선소가 단 한 번도 군함 건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적당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는 올해 미 해군 군수지원함의 MRO 사업을 수주했는데요. 아직 현대는 수주 실적이 없죠. 결론은 현대는 지금 남아있는 도크가 없기 때문에 수주를 안 한 것이고 그래서 현대에서 미 해군에게 요구하고 있는 방식이 몇 년치의 MRO 사업을 한꺼번에 발주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현대가 도크를 비워두고서 미 해군의 MRO 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대는 그때그때마다 발주할 것이 아닌 안정적인 물량을 주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슬슬 한화가 구매한 필리조선소를 한화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사업은 미 해병대와 미국 육군의 중국을 상대하기 위한 상륙함 건조 사업이고요. 물론 당연히 한화의 필리조선소가 수주에 성공했을 때의 이야기이지만요. 그러나 지금 미국 내의 조선소들의 사정을 봐서는 이런 돈이 안 되는 소형 상륙함을 건조하겠다고 나서는 조선소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한화의 필리조선소가 수주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한화가 필리조선소를 정상화하고 미국의 상륙함을 건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